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부동산을 증여받고 나서 바로 팔아버렸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받은 후에 바로 양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요, 남편한테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아내가 바로 그것을 증여받고 나서 양도했다. 양도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세금을 줄였거나 아니면 세금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양도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럴 경우 제재 사항이 있느냐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남편이 6억 원짜리 아파트, 시세 6억 원이죠.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취득가액은 2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우자인 아내한테 증여를 합니다. 근데 증여를 할 때는 아파트 시세대로 하다 보니까 6억 원의 증여를 했겠죠. 근데 6억 원의 증여를 하면은 배우자 간의 증여 공제가 있으니까 6억 원까지 세금 한 푼도 없이 아내 명의가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취득가액이 6억 원으로 올랐죠. 남편은 취득가액이 2억 원이었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6억 원으로 4억 원이 뛰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1년 후에 아내가 이 부동산을 양도를 합니다. 6억 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6억 원이니까 양도가액도 6억 원. 당연히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 결국은 뭐냐면요. 그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도 0원이 나오고 없죠. 그 다음에 양도했을 때도 양도세가 0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만약에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하지 않았다면은 나중에 남편이 양도를 했을 때 1가구 1주택이 아니라면은 과세를 당했을 텐데 세금 한 푼 없이 그 양도를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5.5억 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은 2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1세대 3주택이라고 한다면 2021년도부터는요. 그 기본세율 플러스 30%다 보니까 기본세율 최고가 45%거든요. 그럼 75% 플러스 10% 지방소득세 그러면 82.5%까지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거든요. 이런 것을 피하고자 아버지가 5.5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합니다. 자녀는 그러면 취득가액이 5.5억 원으로 늘어났고 당연히 증여세는 내겠죠. 그런 다음에 1년 후에 자녀가 그 아파트를 팝니다. 6억 원에.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여세는 9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양도세는 6억 원에 팔았으니까 5.5억 원 취득가액에다 취득세 및 기타 경비 등을 감안한다면 양도세는 0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증여하지 않고 양도했다면은 아버지는 6억 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 2억 원이다 보니까 4억 원에 대해서 최고 82.5%까지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여 후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까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법에서는요, 그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세금을 회피한다. 그랬을 때는요,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등의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증여했던 사람이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서 최초에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가액 대비 양도가액의 그 많은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월과세 적용 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6억 원짜리 아파트 취득가액 2억 원짜리를 아내한테 증여하고 아내가 양도했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남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즉 양도 차익이 남편은 그 취득가액이 2억 원이고 양도가액이 6억 원이니까 4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증여세 낸 게 있다면 그것은 빼주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증여세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이월과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증여받은 재산을 부동산 등의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최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하는 것으로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버지가 5.5 원의 아파트를 취득가액 2억 원을 2억 원이었던 것이고 양도세 중과 대상인데요. 자녀한테 5.5억 원으로 증여한 후에 1년 후에 6억 원에 양도했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결국은 5년 이내에 양도했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6억 원에 양도했죠. 취득가액 2억 원이죠. 4억 원에 대해서 최대 1세대 3주택이라면 82.5%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물론 이제 중간에 냈던 증여세는 빼주겠죠. 이렇게 해서 그 조세를 뭐 부당하게 줄이거나 없애고자 회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어떤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의 제97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있죠. 그래서 거주자가 양도일로 소급해서 5년 이내에 배우자나 아니면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그런 재산을 양도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경우에는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대상자는 누구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를 했을 때 그때가 문제다 이거죠. 그때는 그 예를 들어서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 자산은 아무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토지와 건물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 기타 이용권, 회원권 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약해 보자면요.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분양권 등 이용권, 회원권 등을 증여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여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외의 규정도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월과세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세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배우자한테 증여를 한 다음에 양도를 했는데 5년 내에 그럼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양도할 시점에 보니까 배우자 배우자나 아니면 증여자가 사망을 해갖고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엔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혼한 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5년 내 그 양도를 하면 그 이월과세 적용을 합니다만 사망했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전에 증여받고 수용된 경우 어쩔 수 없이 수용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증여받은 다음에 3년 뒤에 뭐 수용을 받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 물건을 갖고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령. 그런 것을 자녀한테 증여하고 자녀가 나중에 뭐 5년 내에 그 양도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해 보면은 최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면 증여자는 원래 비과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더 오히려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그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물건이라면 그것은 그 이월과세 규정에서 배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세금을 더 때리려고 이월과세를 적용했는데 양도소득세가 더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루션이 있을까요? 자녀나 배우자한테 그 부동산을 증여한 다음에 그러면 5년 이내 양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 결국은 증여받은 이후에 5년 이후에 5년을 넘긴 다음에 양도를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양도도 그냥 무조건 5년 기다렸다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보유를 하게 된다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1세대 3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자녀가 2명입니다. 출가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택 2개를 각각 자녀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서 5년 이후에 팔면 되지만 안 팔아도 관계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자녀들은 각자 다 받고 부모도 어떻습니까? 1세대 3주택에서 주택 2개를 분산해 줬고 각각 분가했으니까 세 가정이 전부 다 1세대
3주택이었지만은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주택이 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굳이 5년 뒤에 팔 필요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보유했다가 아주 좋은 시점에 팔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요. 증여 이후에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 2월 과세 규정과 그것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